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운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여성 관련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로결석이라든가 요실금, 전립선 암이라든가 방광염, 또 여러 가지 남성 예방접종도 좋고요.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운봉 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비뇨기과 질환도 어떤 계절성 질환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야외 활동 많이 하시고 수분 섭취라든지 운동 같은 것들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요로결석 같은 질환들이 많이 생기시고요. 그다음에 이 여성에 있어서는 이제 방광염, 급성 방광염 같은 질환들이 이제 갑자기 많이 생기셔가지고 이렇게 물놀이 하거나 이렇게 다녀오신 다음에 재밌게 놀고 나서 이제 방광염 질환이 있어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성 관련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산부인과에서 모든 질환을 좀 치료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 비뇨기과도 있습니까? 비뇨기과에 그냥 여성들도 가면 되는 거죠? 비뇨기 질환 자체가 남녀 공용에서 다 생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여성분들은 산부인과에서 모든 진료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에서는 이제 특화돼서 방광 쪽이라든지 신장, 여성 요실금 이런 부분에 대한 질환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비뇨기과에서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성 질환인 이 비뇨기과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 방광염, 오줌소태라고 보통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것들 안에 이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실금이라든지 과민성 방광 이렇게 해서 증상들이 서로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19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신경 쓸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화장실이 계속 가고 싶어진다고요. 너무 자주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돼서 진료도 받았는데 약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괜찮지만 또 다시 상태가 반복되는데 왜 이런 건지 어떻게 좀 치료할 수 있는지 고민이시다고요? 네, 20대 후반이라고 하면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공부를 학업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많이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소변을 참다 보면은 소변을 마려운 느낌을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간헐적으로 염증이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광염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지금 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변 볼 때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약 먹고 치료하면 좀 좋아졌다가 또 약을 안 먹으면 다시 반복되는 이런 증상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해서 본인이 방광이 소변을 저장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저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소변이 조금만 차면은 마려운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자극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과민성 방광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보통 방광 수축을 방해하는 약물을 사용하거든요. 이런 약물을 쓰면은 아무래도 방광 수축이 소변이 찰 때 일어나지 않으니까 증상 호전을 보이다가
약물을 중단하면 아무래도 방광 자극 증상이 다시 반복이 되니까 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 검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염증이 없다 그러면은 과민성 방광에 준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데, 약물 치료의 목적은 방광 용적을 늘려주는 방법이 하나 있으시고, 또 하나는 방광 자극 증상이 왔을 때 자극을 완화시켜서 둔화시켜주는 쪽으로 치료를 합니다. 대부분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서 방광 용적이 한 50cc에서 100cc 정도가 좀 작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변을 참을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공부하거나 직장 생활하면서 요즘에 커피도 많이 드시고 뭐 음료, 물 같은 것도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여름 과일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수분으로 만들어져서 방광 내에 내려와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자주 가시는 것들은 일단은 정상적인 것이니까 수분을 조절하는 뭐 음식 조절을 통해 가지고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지만, 소변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경우에는 이런 빈뇨 자극 증상 때문에 그러시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정확하게 방광 용적을 어느 정도 아는지, 그 용적이 작은 경우에는 용적을 늘려주는 행동 치료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통증이 있는 상황하고 없는 상황하고 좀 다른가요? 질환 그렇습니다. 자체가?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 특히 소변을 볼 때 마지막 끝 부위가 찌리리하게 아프다, 네. 뻐근하게 아프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급성 방광염 증상에 의한 빈뇨 증상이 가장 많으시고요. 예. 이런 증상들 통증, 그러니까 방광염과 과민성 방광 대부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증상은 우리가 이제 배뇨통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자주 보시는 경우, 이런 경우엔 소변량을 측정해서 배뇨일지라는 것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하루 종일 소변을 얼만큼 보시는지, 양도 네. 어느 정도 보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과민성 방광하고 방광염을 구분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는 못 들었는데 오늘 여성 비뇨기만 하고 남자 비뇨기도 하지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저희는 밤에 1시간 30분마다 깨가지고 하루 밤에 한 5-6분 깨가지고 저 소변을 보는데 양은 뭐 그리 많지 않고 그게 고통거리게 이제 요일을 못 참아요. 아파. 네. 그 특정한 부분이 속이 약간 아프다고요. 이래가지고 네. 못 참고 그 1시간 반마다 일어나서 본다니 굉장히 고통스럽고 잠을 못 자는 거죠. 결국은. 네, 네.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경과를 약간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2차 병원에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른 건으로 코로나 맞으러 갔다가 마침 있어서 진료를 해가지고 한 13만 원 들었습니다. 초음파까지 검사 다 하고 약을 치료해서 봤는데 소변은 시원하게 나오네. 네. 근데 정상이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네. 1시간 반마다 아파서 소변 요일을 느끼면 못 참는 거, 그 다음에 1시간 반마다 소변 안 보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치료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9세입니다. 네. 지금 그 전립선 검사 받으신 거 말고 기존에 약물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당뇨, 고혈압. 당뇨, 혈압 다 네.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네, 당뇨, 고혈압 있으시고요. 네. 네, 지금 일단은 그 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전립선 비대증에 준해서 약물 치료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약간 부었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전립선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 입구에 있으면서 소변 나오는 길을 이렇게 압박을 해서 좁아지게 만들고, 그래서 소변 줄기가 가늘게 나오고, 그러다 보면 방광 내 소변이 쌓이기 때문에 잔뇨로 인해서 방광 용적이 줄어들게 되면 더 자주 보시게 되는 그런 증상, 빈뇨 증상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해서 약물을 처방을 받으셨는데 아마 방광 입구에 있는 전립선 쪽에 있는 요도를 확장시켜주는 약물을 처방받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약 드시고 나서 시원하게 나오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립선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됐는데 방광은
소변을 저장해주는 저장 기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세요. 일단은 소변이 나오는 것은 시원하게 나오는데 방광에 대한 약물 치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일 불편하신 것이 야간에 자다가 자꾸 깨셔가지고 수면도 방해되고 소변 보느라고 힘들어하시는, 그러면 다음 날까지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야간 빈뇨 증상을 지금 제일 불편하게 느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야간 빈뇨의 원인이 되는 것은 지금 기존의 기저질환으로 당뇨와 고혈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당뇨와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뇨에서도 특히 구갈, 그다음에 빈뇨, 다갈, 단뇨라 그래서 많이 물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고 또 소변을 자주 보시게 되는 증상이 주증상이세요. 실질적으로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마시면은 당연히 많이 내려와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부터는 안 먹거든요. 네, 저녁 식사 후에는 일체 물 한 모금도 안 먹어요. 네. 그래서 낮에 드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낮에 당연히 나오시는 거는 화장실을 금방금방 가시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불편감을 못 느끼시는데, 지금처럼 자다가 깨시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통스러우신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낮에도 뭐 빈도가 좀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소변량이 많은지 저녁 때 자다가 깨실 때 많이 나오세요? 평상시에 느끼시게? 소변은 종이컵으로 얘기하시면은 했는데요. 네. 일주일 됐는데 지난번에는 소주컵 한 컵 정도 조금 나오다가 네. 요새는 맥주컵에 한 컵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소변 양 자체가 지금 많지는 않으신데 일단은 밤에 주무실 때는 소변 자체가 콩팥에서 많이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에 가두어 두었다가 대부분 낮에 배설을 시키기 때문에 방광으로 내려오는 양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줄어들지 않고 방광 자극 증상이 같이 오시는 경우에는 소변 자주 마려우시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약물 치료를 좀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일단은 방광에 잔뇨가 얼만큼 남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잔뇨는 또 그렇게 잔뇨 검사를 했더니 많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방광 증상이 계속 자극 증상이 오시는 경우에는 약물로 방광을 용적을 늘려주거나 방광에 소변이 찰 때 오는 자극을 완화시켜주는 방광 자극 증상을 수축 저해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을 추가로 쓰시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단 하나, 지금 고혈압이 있으신 경우에 우리가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은 수분을, 몸에 있는 수분을 빼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뇨제를 많이 쓰시는 경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과적으로 처방받는 당뇨와 고혈압에 대한 약물 처방에 있어서 약물에 의해서 또 혹시 자주 보시는 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상의를 해주시고요.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추가 약물을 복용하시면은 지금보다는 자주 보시는 것을 많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일단은 약을 복용하시고 다음에 방문하실 때 지금 불편하게 느끼시는 증상에 대한 거 전문 비뇨기과 가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한번 받으셔가지고 약물 처방을 받으시면 지금 뭐 6회 이상 보신다고 했으니까 절반만 줄인다고 해도 좀 수면의 질이 좀 높아질 수가 있으시니까 다음에 방문하실 때 약물을 추가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병원에 것을 꼭 가야 됩니까? 네? 그 병원은 비뇨기과 전문의 외과 병원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셔도 일단은 일반적으로 처음 초기 치료는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에서 그 담당 선생님께서 잘 치료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사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의뢰를 해주실 테니까요. 그럴 때 전문 진료를 조금 더 받아보시면은 지금보다는 많이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하튼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만, 네. 예, 저는 맥주는 조금 먹습니다. 네. 낮에 저는 뭐 시골에서 귀촌한 사람인데요. 네. 이렇게 맥주를 이제 저녁 때부터는 안 먹죠. 물론 네. 막걸리 맥주 좀 먹고 한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떤 모임이 있어서 소주를 한 병 정도 또는 네. 조금 내가 먹는데 한 병 반 정도 먹었다 그러면 그날은 또 아침까지 그 한 번도 안 일어나요. 네.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변을 보시는데 이렇게 전립선 질환하고 방광 질환에 있어서 음주는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위를 통해서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되게 술 마시면 배가 안 부르시거든요. 네. 대부분 물 마시면 배가 많이 부르신데 그 이유가 수분 섭취를 많이 할 때 수분을 우리가 흡수하는 기능은 대장에서 많이 하고 알코올은 주로 위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술이 마신다 그래도 금방금방 배설이 되시기 때문에 아마 쌓여 있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3시간 전에는 가급적이면은 음주라든지 음료라든지 과일 이런 것들은 좀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저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수면 중에 괴로워가지고 밤에 물도 못 먹잖아요. 네, 그래서 수면 중에 그런 네. 것들이 콩팥에서 걸러져서 방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지금 불편해하시는 것은 증상 개선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광이 문제군요. 방광. 네, 그래서 방광하고 신장, 콩팥하고도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비뇨기과 가면 됩니까? 네, 예, 비뇨기과 가셔도 되세요. 네. 일단 네, 약을 좀 고맙습니다. 꾸준히 네. 잘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남녀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11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비뇨기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는 이제 소변을 볼 때 그 고구마라든가 고기 같은 걸 먹었을 때 아주 뿌옇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여느 때는 괜찮은데 그런 뭐 고구마 네. 아니면 고기 종류를 먹었을 때는 네. 뿌옇게. 네. 네. 그건 정상이시고요. 네. 그런 음식물 중에서 우리 고기라든지 고구마도 뭐 섬유질도 있지만은 그런 쪽에 탄수화물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걸 먹게 되면 인산 성분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네. 그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제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런 소변이 좀 뿌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어떤 분들은 고기 많이 먹고 소변에 또 거품 뿌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거품이 많이 나신다고 불편해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단백뇨가 나오시는 거 아닌 경우에만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배뇨할 때 그런 음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세요. 아, 네, 그리고 뭐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건 안 해도 네, 되는 필요 거죠? 없으세요. 불편하신 게 없으시잖아요. 네, 불편하진 않은데 소변이 항상 뿌옇게 네, 이렇게. 네, 괜찮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요도 주변에 요도주의 분비샘들 있고 질 주변에도 분비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소변에 이제 분비물이 섞여 나오시는 경우 간혹 있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음식 먹고 나오시는 것 자체는 그 음식물에 있는 성분들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당뇨가 있으면 소변이 좀 달라집니까? 네, 아무래도 당뇨 있는 분들은 증상이 당이 콩팥에서 방광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네. 수분을 많이 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방광에 쌓이는 양이 느니까 방광 용적에 비해서 수분량이 많아지니까 빈뇨 증상이 생기세요.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또 많이 빠져나가니까 또 많이 땡기시거든요. 그래서 물도 많이 드셔야 되고 또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변을 자주 보니까 그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방광에 당뇨가 있으면서 진행이 되시
계시는 경우에는 방광 기능 장애가 오시는 경우 있으세요. 대개 방광은 소변을 저장했다 내보낼 때 방광 수축을 통해서 잔뇨를 없애기 위해서 네. 끝까지 짜줘야 되는데 이런 짜주는 힘이 모자르다 보니까 방광 내 잔뇨가 쌓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대개는 배뇨곤란, 이게 힘을 줘도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광을 수축시켜서 잔뇨를 줄이는 쪽으로 치료를 합니다. 특히 당뇨 있는 경우에는 또 감염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잔뇨가 있으면 고인물은 썩는다 보통 그런 말씀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광에 잔뇨가 많이 남는 경우에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주 소변을 마려하시면서 소변 양도 많고 또 소변을 보게 되면은 시원하게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잔뇨가 남으니까 이런 분들은 방광 기능에 대한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하고 만약에 소변 보시는 양 자체가 많지 않은데 자주 보신다 그러면은 그 소변 양이 잔뇨가 혹시 많이 남아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잔뇨를 줄이는 쪽으로 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면은 당뇨 있을 때 소변 자주 보시는 분들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 그럼 당뇨 약을 드시면서 비뇨기과 질환 따로 치료를 네, 받아야 되는 대부분 건가요? 이제 당뇨 고혈압 있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으면서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기능 장애가 추가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약물 치료하시면은 지금 기존에 느끼시는 불편감들은 많이 해소가 될 수가 있으세요. 네. 그렇군요. 네. 특히 이제 여성들 가운데 얘기를 들어보면 방광염이나 요실금 등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유독 이렇게 여성들이 이런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젊은 여성에 비해서 그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들면서 방광 기능에 이제 변화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이제 잔뇨가 남게 되고 하니까 특히 방광염 같은 경우는 방광에 나타나는 염증이기 때문에 이런 세균 감염에 의해서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같이 이제 저녁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야외에서 뭐 음료나 친구들 만나 요즘에 코로나 시기가 조금 극복이 되면서 야외 활동을 많이 늘려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 늦은 시간까지 뭐 음료, 뭐 음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방광염 급성 자고 나서 새벽에 혈뇨가 있어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오시는데 이런 급성 방광염 증상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시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뭐 아무래도 뭐 검사하고 약물 치료하시면 대부분은 좋아지십니다. 한 뭐 3일에서 5일 정도 약물 복용하시면 좋아지고 그러시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방광염 생겨가지고 내가 어떤 큰 병해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피가 섞여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방광에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방광벽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점막 하단에는 모세혈관들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방광벽이 헐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모세혈관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 안쪽에 출혈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입안에서 상처 나면 피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이 돼서 혈관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출혈 증상이 나타나고 출혈이 되면서 방광 점막이 약해지니까 소변 볼 때 마지막 끝에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네. 여성들은 보통 이제 방광염 질환이 발생해도 사실 치료받는 것이 네. 부끄러워서 또 병원 가는 걸 꺼리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방치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질환을 방치해서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이런 분들이 병원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방문 빈도는 늘었지만 관심도는 많이 늘었습니다. 방송 매체 통해서 방광염에 대한 얘기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병원 방문하셔가지고 짧은 기간 치료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치하지 않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후유증이나 합병증 남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때 치료는 바로바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발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재발되시는 분들은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소변을 많이 참는 경우, 내가 젊으니까 많이 참게 되고 또 이런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소변을 참는 경우, 아니면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 젊은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가서 부부관계 후에 소변을 많이 참게 되고 그래서 방광염, 밀월성 방광염이라
따라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지 소변을 평상시에 잘 참는다든지 아니면 늦은 시간에 뭘 좀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월경전으로 뭐 패드를 뭐 오래 차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잘 생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동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김상길 지부장 모시고 과중체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